여러분은 남성들이 남편으로 선택받기 위해 화장을 하는 부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남자들은 얼굴을 가리지만 여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막 지역, 아니면 민트차를 3번 마시는 것이 삶의 의미를 드러낸다고 전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니저입니다. 니저는 서아프리카의 중심부에 위치한 곳으로 어깨에 지고 갈 수 있는 진흙집이 있고, 여성들이 몇 명이 아이를 낳았는지를 이야기하는 스카프를 짭니다. 이 나라의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여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라고 불리지만 여러분이 아는 어떤 곳보다 따뜻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다큐멘터리에서는 니저에 대한 20가지 가장 이상하고 매혹적인 사실을 밝혀보겠습니다. 20번, 지구에서 가장 더운 나라. 서아프리카의 중심부에 위치한 니저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내륙 국가로 알제리, 리비아, 차드, 나이지리아, 베냉, 부르키나파소, 말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면적은 48만 9천 평방마일이 넘으며 이는 텍사스의 2배에 해당하는 크기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영토의 거의 80%는 사하라 사막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여전히 수많은 경이로움을 간직한 혹독한 땅입니다. 이 지역의 기온은 극단적으로 변화무쌍합니다. 여름 기온은 115도까지 치솟을 수 있으며 우기 시즌은 단 몇 주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살고 이동하며 축제를 기념하고 낙타를 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환경은 미국인들에게는 뜨거운 달을 연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2025년 니저의 인구는 2,79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인구의 50% 이상이 15세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니제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족당 평균 7명이 자녀를 둔 이곳의 놀이터는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쉬는 시간보다 더 붐빕니다. 공식 언어는 프랑스어지만 니제르는 자르마오와 투아레그 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반영하는 10개 이상의 원주율 언어의 고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인 니제르에는 유럽 전역의 원자력 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는 세계 최대의 우라늄 매장량이 있습니다. 19번, 니제르에서 가장 기괴한 남편 구하기 축제입니다. 미국에서는 미인 대회가 주로 여성에게 할당됩니다. 하지만 북부 니제르의 외딴 지역에서는 역할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매년 우기 마지막에 보다 아베 부족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독특하고 매혹적인 전통 중 하나인 자이라를 축하합니다. 남성들은 화장을 하고 립스틱, 아이라이너를 바르며 치아를 하얗게 하고 7일 밤낮으로 춤을 추며 여성들에게 남편으로 선택되기를 희망합니다. 미국에서는 남성이 청혼하고 여성이 꾸미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지만 과발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반전됩니다. 우하비 여성들은 미인대회 심사위원처럼 줄지어 앉아 각 남성의 눈, 미소,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본 후 원하는 남성을 지목합니다. 이곳 남성들에게 필수품인 펀 트위스트 포켓 미러스도 함께합니다. 그들은 무대에 나서기 전에 매 순간을 완벽하게 만드느라 몇 시간을 보낸다. 자신감, 매력, 그리고 우아함은 외모뿐만 아니라 우아한 춤 솜씨와 매혹적인 시선에서도 드러난다. 고왈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다. 이곳은 문화적 변화의 장이다. 남성들은 여성처럼 귀여움을 받으며 여성들은 사랑을 선택하는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 선택할 권리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에서 니제르는 상쾌한 관점을 제공한다. 사랑은 여성의 시선과 남성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춤에서 시작될 수 있다. 4번 댓글, 고왈을 한번 시도해볼 생각이 있다면 18번,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여성들의 땅. 타악 사막에 자리 잡은 이슬람 국가 니제르에서 여성들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단순하면서도 강인하여 깊은 내면의 힘을 지니고 있다. 시골에서는 종종 화려한 머리 수건을 두른 젊은 어머니들이 머리에 물병을 이고 2~3명이 아이들을 이끌며 낯선 이들을 반가워하면서도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요리, 자녀 양육, 거리 장사, 직조 또는 마을 시장을 위한 도자기 수공예 등 가족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을 책임지고 있다. 흥미롭게도 남성들은 공공 업무에서 사회의 얼굴 역할을 맡고 있지만 실제로 가정을 운영하는 것은 여성들이다.
여성들은 재정을 관리하고 아이들을 기르며 대대손손 전달되는 문화 가치를 보존한다. 하우사 또는 자르마와 같은 일부 지역 사회에서는 신부가 결혼 몇 주 전부터 어머니에게 가정 관리의 비밀을 배웁니다. 여기에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법,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법,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침묵을 지키는 기술이 포함됩니다. 게다가 이 지역의 여성들은 자신의 스카프를 직접 짜고 디자인하며 각 패턴은 자신의 혈통, 혼인 상태, 아이를 몇 명 가졌는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나이지리아인이 이해하는 무언의 언어입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나이지리아 여성들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유지합니다. 화려한 메이크업이 필요 없지만 차분한 눈과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들은 소음 없이도 돋보입니다. 마치 사막의 달빛처럼 조용히 빛납니다. 많은 외국 방문객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그들의 매너입니다. 부드럽고 공손하지만 대화에서 매우 날카롭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특성이며 더 배우고 싶어하는 가치 있는 부분입니다. 숫자 17. 나이지리아 여성들이 놀랍다면 12번은 투아레그 부족입니다. 이 문화에서는 남성이 얼굴을 가립니다. 사하라 사막 깊숙이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수세기 동안 보존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성들이 얼굴을 가리고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몇 안 되는 이슬람 사회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의 투아레그입니다.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는 것과는 다르게 여기에서는 그 전통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습니다. 투아레그 남성들은 사춘기부터 타글렘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이 스카프는 모래와 바람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예, 성숙,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존중을 상징합니다. 한 남자의 어머니나 아내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의 얼굴을 완전히 볼 수 없으며 식사나 수면, 손님을 맞이할 때조차도 그렇습니다. 반면 투아레그 여성들은 자유롭게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지 않으며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권리와 결혼할 상대를 선택할 권리를 누립니다. 게다가 투아레그 가정에서는 여성들이 재산과 집을 소유합니다. 남자가 결혼할 경우 보통 아내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결혼 준비를 신랑 측에서 맡지만 니제르에서는 투아레그 신랑이 종종 기타와 사랑 노래만 가져오면 됩니다. 니제르 투아레그에서 남성들은 조용한 전사처럼 보이며 여성들은 문화의 영혼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잊기 힘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룹니다. 이 문화를 정말 매력적으로 생각한다면 댓글에 5를 남겨주세요. 숫자 16. 니제르의 독특한 택시입니다. 뉴욕에서는 우버를 잡기 위해 스마트폰에서 몇 번이 터치만 있으면 되지만 니제르의 일부 사막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낙타를 우리에서 끌어내어 택시를 부릅니다. 광활한 사하라를 가로지르는 유목민 공동체에게 낙타는 단순한 교통수단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이며 자연에 완벽하게 적응한 생명의 상징입니다. 니제르, 특히 아가데즈나 아유르 지역과 같은 북부주에서는 낙타가 과거의 사람과 짐을 운반하고 고대 시장과 전통적인 카라반 휴게소를 안내하는 주요 수단이었습니다. 픽업 트럭이나 오토바이가 흔해지기 전 낙타 택시는 모래로 분리된 마을들 사이를 여행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낙타가 어릴 때부터 부드럽게 훈련되고 뛰어난 기억력을 지니며 여행 후 정확히 원래 장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을 수 있는 사막의 동반자입니다. 이 동물들은 수백 마일을 물 없이도 이동할 수 있으며 진과 여행자 그리고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유목민 전통을 전달합니다. 미국에서 택시를 잡는데 몇 분이 걸린다면 니제르에서는 낙타 타기가 황금빛 모래 언덕을 가로질러 몇 시간 동안의 문화적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번호 15. 계속 니제르의 독특한 구술 역사학자들. 니제르에서는 인터넷이 여전히 사치이고 책이 널리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야기꾼들은 전체 공동체에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그들은 오직 목소리와 마음만을 사용하여 수세기 동안의 역사, 전설, 가족 계보 및 고대 교훈을 암기합니다. 책도 악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자신의 뇌에 녹음기가 내장된 것처럼 모든 단어를 낭송합니다. 매일 저녁
붉은 모래 언덕 뒤로 해가 지면 마을 사람들은 불주 위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야기는 단어, 드럼, 노래로 시작됩니다. 이야기꾼이 특별한 점은 이것이 자유직업이 아니라 세습적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어트, 가족에서 태어나야만 하며 초기 훈련을 통해 그들의 전체 가문이 기억을 이을 수 있습니다. 고는 수백 명이 정기를 외워 날자, 사막 연도, 심지어는 조상들의 최후의 말씀까지 기억하여 데저트에서 노래, 이야기 또는 장대한 공연으로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고가 관계, 결혼, 심지어 부족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제르에서는 기억을 가진 자가 신뢰를 가진 자입니다. 번호 14. 니제르의 세 잔의 민트차 의식입니다. 니제르에서 민트차를 마시는 것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는 의식이며 중요한 사회적 전통입니다. 투아레와 여러 다른 공동체 사이에서는 세 잔의 상징적인 컵을 통해 연결을 구축하고 존경을 표시하며 삶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차를 나눕니다. 각 차 세션은 세 개의 별도 주전자에서 차를 우려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각 라운드마다 단맛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컵은 쓴맛이 나며 이는 삶의 시작과 모든 사람이 직면해야 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더 강하고 대담하여 삶의 사막을 지나기 위해 필요한 내적 힘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달콤하고 향기로운 맛으로 인내하며 견뎌낸 사람들을 위한 보상의 단맛을 반영합니다. 컵 위에서 높은 곳에서 따르는 특별한 방식도 있습니다. 거품이 많을수록 더 좋은 차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차 한 잔을 거절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니제르 문화에서 차를 거절하는 것은 애정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인들이 급한 아침 루틴 속에서 커피를 챙길 때 니제르의 민트차는 느리고 의도적인 의식으로 깊은 의미를 지닌 고대 문화적 관습입니다. 번호 13. 니제르의 부족들의 독특한 인사의식입니다. 10개 이상의 주요 민족 그룹이 있는 니제르에서는 각 부족마다 인사하는 방식이 다르며 서로 같지 않고 모두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가장 큰 민족 그룹인 하우사족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손을 맞잡고 두 번 손뼉을 치며 가슴에 손을 올리는 제스처로 진정한 경의를 표합니다. 투아레그 사막 거주민들은 손을 가슴에 얹고 부드럽게 머리를 숙이며 고립된 유목 생활의 신성한 정신을 반영하는 전통적인 인사를 합니다. 한편 자르마 송하이족은 무릎에 손을 얹고 약간 몸을 숙이며 특히 연장자에게 깊은 겸손과 존경의 표시로 인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각 부족에 맞는 인사법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족처럼 대우받는다는 것입니다. 니제르에서 인사를 관찰하기만 해도 누군가의 부족, 대략적인 나이,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인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많은 것을 전달하는 침묵의 언어입니다. 번호 12. 사막 유목민들과 그들의 이동식 진흙집입니다. 니제르에는 관광 지도에 거의 표시되지 않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유연하고 호기심 가득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닌 디파 지역으로 집이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집은 현지인들이 손으로 빚은 부드러운 점토 구조물로 태양 아래에서 말려지고 벽마다 분해되어 거대한 배낭처럼 옮겨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을 의미합니다.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닥치거나 생존을 위해 다른 장소가 필요할 때 이 이동식 집은 사람들과 함께 이동합니다. 대파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하며 집을 짓고 다시 해체하여 독특한 생명 주기를 만듭니다. 각 이동은 작은 축제와도 같습니다. 남자들은 벽을 분해하고 여자들은 그 과정을 위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지만 비밀의 점토 혼합 비법부터 벽의 보호 기호를 조각해 지나가는 이들에게 은밀한 축복을 보내는 전통을 피어슬리 지킵니다. 그리고 집이 오래될수록 더 단단해지고 그들에게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점토의 마법이 있습니다. 집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풍경 중 하나에서 적응력과 인간의 창의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비록 소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웃으며 차를 나누고 낯선 이에게 점토문을 열어줍니다. 이곳의 환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번호 11. 보리. 니제르에서 행운을 기원하는 신비로운 의식. 니제르 남부의 하우사와 풀라니 마을에서는 보리라는 고대 의식이 있으며 이는 가족의 소학과 사랑을 기원하기 위해 수행되는 영혼 소요 의식으로 자주 묘사됩니다. 미국인들이 힘든 시기에 치료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반면 니제르의 일부 사람들은 고전적인 영적 의식인 보리에 의지합니다. 보리는 태고의 세계와 연결되는 드럼과 신성한 영혼들로 사람들을 이어주는 의식으로 하우사 공동체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이슬람 신앙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의식 동안 선택받은 여성들인 야르보레이, 야보어이가 모여 드럼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고 흔들며 춤을 춥니다. 그들은 고대의 영혼이 자신의 몸에 들어와 살아있는 사람들과 소통한다고 믿습니다. 보리의 영혼들은 각기 이름, 개성, 선호가 다릅니다. 의식이 진행됨에 따라 여성들의 목소리와 움직임, 존재는 전통적인 형태로 영혼을 구현하는 것으로 변화합니다. 보리의 진정한 독특함은 일상생활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의식은 누군가의 마당, 붉은 흙 위에서 이웃들이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으며 그저 일상의 일부분입니다. 니제르에서는 신성한 것과 평범한 것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드럼 댄스를 통해 치유를 찾고 보이지 않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어 듣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집니다. 번호 10. 붉은 모래 속에 머리카락을 묻는 의식. 사막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한 마지막 인사. 니제르의 일부 유목 공동체에서는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사막의 붉은 모래 아래에 묻는 오래된 의식을 행합니다. 이 의식은 해가 지는 황혼 무렵에 이루어지며 그 시간은 하늘과 땅, 삶과 죽음 사이의 문이 가장 얇아지는 신성한 순간으로 여겨집니다. 머리카락은 고인의 마지막 영적 흔적으로 간주되며 아무렇게나 버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땅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뜨겁게 달궈진 모래 속에 묻힌 머리카락은 사막의 혼과 섞여 저편 세계로 가는 길을 밝혀주는 이정표가 된다고 믿습니다. 의식을 집행하는 이는 대개 가족 중 가장 가까운 이며 맨발로 걸으며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머리카락을 묻기 전 사념이나 염소젖을 주변에 뿌리거나 향을 피워 영혼이 평화롭게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만약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면 고인이 아직 이승의 미련이 남아있다고 해 큰 불운이 찾아온다고 믿기도 합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은 가죽 주머니에 조심스레 넣어 해가 지기 직전에 꺼내는 것이 전통입니다. 비록 몇 가닥에 가는 실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잇는 다리이자 인간이 영원을 향해 보내는 마지막 인사이기도 합니다. 번호 9. 낙타 등에 매는 대나무 바구니 속 신생아 사막 유랑민의 첫걸음을 함께하는 의식. 니제르의 몇몇 유목 부족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후 처음으로 가족이 이주를 시작할 때 특별한 의식을 치릅니다. 바로 신생아를 손으로 짠 대나무 바구니에 넣고 그것을 낙타의 등에 단단히 묶는 것입니다. 이 바구니는 단순한 운반 도구가 아닌 아이의 첫 번째 요람이자 유랑민으로서의 삶에 들어섰음을 상징합니다. 어머니는 바구니 안에 향초잎, 염소털 혹은 익숙한 향이 나는 천을 넣어 아이가 대열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선택된 낙타는 대개 가장 튼튼하고 사막의 폭풍을 잘 견뎌낸 경험 많은 동물입니다. 이는 아이가 시련을 뚫고 길을 아는 존재에게 인도받아야 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이주가 시작되면 아버지는 바구니를 맨 낙타 뒤를 따라 걷습니다. 이는 아이를 사막에 맡기지만 여전히 부모의 시선이 머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노인들은 말합니다. 첫 이동 중 잠을 잘 자는 아이는 온순하고 강인한 운명을,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는 특별하고 변화의 기운을 품었다고요. 이 의식에는 음악도 기원도 없습니다. 다만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과 흔들리는 바구니의 소리만이 아이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립니다.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이 전통 속에서 한 아이는 사막을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의 일부가 됩니다. 호이챗GPT 번호 8.
말린 양파 껍질을 태워 저주를 쫓는 의식밤의 매운 향기로 악령을 몰아내다. 니제르 남부 마을들에는 수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신비한 믿음이 있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이유 없이 병들거나 악몽에 시달리거나 이상하게 침묵에 빠진다면 그는 독바람의 저주에 걸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질투 어린 시선이나 떠도는 영혼이 불어넣은 악한 기운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풀기 위해 가족들은 3일 밤 연속으로 특별한 의식을 치릅니다. 매일 밤 가장 얇고 매운 향을 가진 말린 양파 껍질을 모아 대상자의 베개 아래에서 천천히 태웁니다. 껍질이 타며 피어나는 자극적인 연기는 방 안 가득 퍼지며 악령이 숨쉬기 어렵도록 몰아낸다고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누워 있어야 하며 단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이 악한 기운을 다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침대 주변에 소금과 숯가루를 뿌려 보호의 원을 그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 아침, 그 사람이 건강을 되찾고 잠을 평안히 잤다면 마을 사람들은 양파의 기운이 독바람을 이겼다고 기뻐합니다. 어떤 가족은 태운 양파의 재를 모아 집 구석에 뿌리며 그 향이 계속해서 집을 지켜주기를 기도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더라도 니제르 사람들에게 양파의 매운 냄새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일상 속 성스러운 수호 부적입니다. 번호 7. 짐승뼈와 함께 숙성한 밥. 니제르 유목민의 형제 맺기, 의식 속 신성한 음식. 니제르 중부의 몇몇 유목 공동체에는 혈연이 아닌 두 남성이 형제로 맺어지는 신성한 의식이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함께 나눠 먹는 음식이 바로 짐승뼈와 함께 숙성한 밥입니다. 이 밥은 사막의 조 또는 쌀로 지어지며 말리지 않은 염소 또는 영양의 뼈와 함께 밤새 따뜻한 모래 속에 묻어 숙성됩니다. 이 뼈들은 생명이 강한 짐승의 영혼을 담고 있다고 여겨지며 밥이 그 기운을 흡수하면서 단순한 식사가 아닌 생존의 기운을 품은 음식으로 거듭납니다. 새벽이 되면 의식에 참여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 마주 앉아 손으로 밥을 나누어 먹습니다. 이때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 속에서만 진정한 영혼의 결속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의식이 끝나면 그들은 서로를 사막의 피 형제라 부르며 평생 동안 서로를 배신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현지에서는 이 음식을 절대 시장에 팔지 않으며 놀이 삼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 밥 속에는 모래의 옹기, 짐승의 뼈,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영혼의 서약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번호 6. 가짜 울음의 의식. 죽은 자를 악령으로부터 지키는 니제르의 눈물 수호자들. 니제르 남부의 일부 마을에서는 장례식이 단순한 작별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와 떠도는 악령들 사이의 조용한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악한 영혼이 그 혼을 따라붙어 저 세상으로 가는 길을 방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람들은 가짜 울음을 전문으로 하는 여성들을 초대합니다. 이들은 가족이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 격렬하고 절절하게 울 수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슬픔을 표현합니다. 땅을 구르며 절규하고 즉흥적으로 슬픈 노래를 부르며 마치 자신의 피부치라도 떠나보내는 듯한 울음을 쏟아냅니다. 이 울음소리는 악령들에게는 공포의 진동처럼 작용하여 시신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의식 중에는 이들의 울음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되며 끝나면 향초로 손을 씻기고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여성들은 매우 조용한 삶을 살며 자신이 울면서 본 것에 대해 결코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울음 연기자가 아니라 삶과 죽음 사이 마지막 문을 지키는 수호자들이라고. 번호 5. 니암, 나이암, 위수도. 낙타가 신의 중심부를 행진하는 수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니암은 주요 축제 기간 동안 낙타 퍼레이드에 헌정된 대로가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니암의 거리에서는 오토바이, 자전거, 수레 그리고 맞습니다. 낙타가 떠들썩하게 다닙니다. 특히 축제 시즌에는 중심거리에서 낙타 행렬이 펼쳐져 신성하고 시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모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몰려드는 순간이 만들어집니다. 남이의 삶은 활기찬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머리 위에 과일 바구니를 이고 노점상들은 한 문장에서 3가지 언어로 거래를 외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현지인들은 시끌벅적하고 유쾌하며 특히 도로변의 찻집에서는 노인들이 뜨거운 민트차를 마시며 뉴스에 대해 세계컵 해설을 하듯 토론하는 것이 흔합니다. 오후에는 강변이 청소년들의 모임 장소가 되어 그들은 축구를 하거나 무술을 연습하거나 아카시아 나무 뒤로 붉게 물드는 석양을 감상하며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남이는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골목길은 기름램프의 불빛으로 반짝이고 거리 음식 노점에서는 그을린 고기의 매콤한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바에서 하우스 음악이 울려 퍼지며 전통 위상을 입은 젊은 여성들이 마이크를 들고 중정에서 노래방을 부르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숫자 4. 소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경이의 땅. 니제르. 이 서아프리카 국가는 단순한 낙타와 사막의 땅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니제르 강은 평범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고대 도시 진더의 진흙 벽돌 건축물은 뉴멕시코의 아도비 성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지만 니제르에서는 오로지 손과 기억만으로 완전히 지어집니다. 당신의 여정은 나미, 냐미 수도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보우하마 국립박물관, 부하마 내셔널 뮤지엄을 꼭 들러야 합니다. 이곳은 고대 유물뿐만 아니라 니제르의 다양한 민족의 생활 방식을 반영하는 전통 가옥의 실물 크기 복제품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근처에는 남의 모스크, 네임 모스크, 와 모스케스 모스컷이가 있으며 이곳은 현대 이슬람 디자인과 사헬 지역의 미학을 조화롭게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미나렛은 파란 하늘을 가르는 빛의 화살처럼 솟아 있습니다. 동쪽으로 향하면 유네스코가 인정한 니제르의 W 국립공원, W 내셔널 파크 오브 니거은 서아프리카에서 손길이 닿지 않은 생태계를 목격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야생 코끼리, 영양, 사자가 울타리 없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곳입니다. 만약 하이킹을 사랑한다면 니제르에서 가장 높은 바가니 산맥, 베가니 마운틴즈, 이나 초현실적인 모래 계곡이 존재하는 아라카 지역, 아라카 리전을 놓치지 마세요. 숫자 3.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축제가 오직 니제르에서만 열립니다. 건조하고 먼지가 가득한 사하라 한가운데서 니제르는 마치 모래가 춤을 배운 것처럼 생동감 넘치는 문화축제로 활기를 띱니다. 가장 유명한 축제 중 하나는 9월 말에 열리는 쿠르살라이, 큐어살라이로 소금과 낙타의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수천 명의 투아레그, 터렉, 와와다, 워다, 유목민들이 우기 후에 모여 소, 염소, 낙타를 데리고 짠 물을 마시는 갈증의 시즌 재회를 위한 자리입니다. 낙타 경주, 서사시 이야기,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가장 아름답게 기른 낙타를 찾는 콘테스트도 열립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역사적인 무역도시 아가데즈에서는 한때 사하라 사막 무역의 주요 중심지였던 이곳에서 바누 축제가 더 영적이고 문화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신성한 라마단 한 달 전 지역 주민들은 흰색 로브를 입고 나무 가면을 쓴 채로 퍼레이드를 조직하며 건무와 수피 이슬람과 토착 신앙이 어우러진 정화위식을 진행합니다.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융합입니다. 만약 지구상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생생한 음악 체험을 원하신다면 이 축제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드럼과 돌 악기, 달빛, 그리고 불을 상상해 보세요. 방문객들은 원형으로 앉아 민트차를 마시고 유목민들이 서사시를 노래하는 것을 들으며 사막의 매혹적인 바람춤을 감상합니다. 이곳이 바로 니제르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광야의 중심에서 문화가 가장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방식으로 피어나는 곳입니다. 숫자 2. 니제르의 저렴한 생활비입니다. 니제르에서의 생활은 문화적으로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수도 니아미에서는 도심에서 약 280달러의 편안한 1베드룸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대부분의 도시 평균 임대료보다 거의 70% 저렴합니다.
교외나 조용한 주거 지역에 살기로 선택하면 임대료는 180에서 220달러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 수도, 쓰레기 인상 비용을 포함한 공공요금은 용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45에서 60달러입니다. 일과 스트리밍에 충분한 적당한 속도의 인터넷은 약 35에서 40달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에 관해서 집에서 요리하고 지역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한 달에 약 120달러입니다. 외식은 서프라이징리 저렴합니다. 맛있는 지역 식사는 단지 34달러이며 국제 레스토랑에서 2인분 식사는 약 25에서 30달러입니다. 교통비 또한 매우 저렴합니다. 현지 버스나 미니밴 이용 시 30센트에서 50센트입니다. 개인 자동차를 렌트하는 비용은 월 300에서 400달러입니다. 기본 체육관 회원권은 한 달에 약 20에서 25달러이며 일반 치과 검진은 약 20달러입니다. 전반적으로 한 사람은 니제르에서 600센트에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며 이는 유럽이나 미국의 평균 생활비의 30%도 안 됩니다. 이러한 비용을 감안할 때 여기 정착할 것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를 선택하세요. 아니라면 제로를 선택하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대답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니제르에서의 이국적이고 맛있는 요리들입니다. 니제르의 요리 장면은 사막의 영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니제르에서 손으로 먹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문화적 의식입니다. 각 요리는 풍미뿐만 아니라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먼저 다무보를 소개합니다. 진 조밀 밀가루와 말린 고기, 바삭한 양파가 섞여 손으로 작은 공 모양으로 만들어 먹는 대표적인 부드러운 쌀 요리입니다.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고소하고 부드러운 향미가 인상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미국에서는 쌀이 종종 사이드 디쉬인 반면 니제르에서는 조밀이 사람과 땅을 잇는 연결고리입니다. 니제르 스타일의 졸로프 밥은 일반적으로 양고기로 조리되고 특별한 축제 동안 제공되는 나이지리아 버전보다 매콤하고 기름기가 적습니다. 또한 누가 가장 맛있는 버전을 만드는지를 두고 벌어지는 재미있는 서아프리카의 경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불은 또 다른 주식으로 수프와 함께 제공되는 두꺼운 반죽을 손으로 구슬 모양으로 만들어 많은 서양인들에게 그 깨끗함과 섬세한 예절로 놀라움을 줍니다. 그리고 미안테는 땅콩 버터와 염소 고기로 만든 진한 호박 수프입니다. 적당히 크리미한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나에임을 거닐다 보면 브로체트 위 살짝 매콤하게 고운 고기 꼬치의 풍미에 저항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화려한 소스는 필요 없고 단지 불과 소금 그리고 미국 바비큐의 유목민의 변화를 더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함께 니제르에 대한 20가지 독특하고 매혹적인 사실을 탐구했습니다. 이 정보가 이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기를 바랍니다. 우리 채널을 팔로우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비디오를 공유하여 지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